안녕하세요. K-팝과 J-팝 리뷰와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K-팝에서 한 반년 그 정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톤다운 전환 리듬 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피크타임 리뷰를 할 때 거기서 제이팍이 만든 아이돌 신곡이 나왔을 때 잠깐 이 내용을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왔는데요. 이게 조금 전부터 유행하는 스타일의 곡인데 유행하는 스타일의 곡을 만들 때는 좀 더 도전적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거든요. 패턴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창 유행을 하는 패턴을 따를 거면 뭔가 거기 안에서 힙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데뷔한 소디액이라는 팀이 이런 노래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먼저 이 소디액이라는 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팀이 원쿨 잭소 엔터라는 홍콩 회사가 있는 회사에서 제작한 K-팝 팀이에요. 멤버는 현재 한국인 6명, 홍콩인 2명, 인도네시아인으로 1명, 그래서 총 9명이고요. 라우드에 출전을 했었던 조두현이라는 멤버가 리더로 있는 팀이에요. 본사는 홍콩 회사지만 이 회사가 한국 지사가 만든 팀이고요. 그래서 제작에 관한 지금 이 팀에 대한 대부분은 이런 그냥 한국 제작자들이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멤버 영입을 할 때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활동을 할 때는 본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홍콩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팀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팀의 활동 시스템이 그 선발형 멤버 시스템이라는 점인데요. 고정된 멤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원이 추가되고 싱글을 발매할 때마다 그때 필요한 인원이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AKB48 시스템인 건데요. 한국의 트리플 S와도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이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방식이 한국의 팬덤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지만 당연히 AKB48 시스템을 그대로 하는 건 안 맞을 건데 전 요걸 좀 개선하고 특이한 부분을 추가하면은 흥미를 끌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이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취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제가 원래 말하려 했던 포인트는 이거 아닌데 잠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저 이제 노래 30초 들었는데 이미 저는 이렇게 노래 시작하면 노래 그냥 껐어요. 지금 시작하는 파트에서 벌써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면은 사람들의 귀를 잡기 어렵죠. 봐봐요. 일단은 처음에 여기 보면 시작하는 가사가 시시해예요. 그 다음에 힘을 내요. 시시해 또 끝나지 않고는 뭐해 힘을 내고 말하는 것도 지겹잖니. 시시하다는 표현하고 힘을 내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른 감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톤을 똑같이 내죠. 시시해 힘을 내. 그리고 이 톤을 다 날리고 있어. 이 조두현, 그러니까 렉스라는 멤버가 현대무용을 오래 하던 멤버고 노래도 그래서 아이돌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라우드에 나왔었는데 노래에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컬도 약간 부족한 상태고 보컬 디렉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톤을 바꾸게 했었어야지. 그리고 이게 데뷔 싱글의 시작하는 첫 파트면 보컬 디렉팅을 훨씬 강하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냥 시시해 힘을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문제는 저기 붙어 나오는 랩의 추임새 로닝락 이거는 거의 뭐 25년 전에 룰라에서 이상민 님이 하던 톤이잖아요. 이 톤을 그대로 쓸 거면 뭔가 톤을 더 특이하게 바꾸든가. 근데 이거 계속 반복시킬 것 같은데 나나나 이게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지금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K-팝 진행이에요. 벌스 1에서 벌스 2로 넘어가면서 지금 머니코드 멜로디 진행을 하죠. 그리고 분명 여기서 탁탁탁탁탁탁탁탁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비트로 고조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톤다운 리듬 전환을 해서 비트 중심 멜로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재범님 노래랑 같은 패턴이에요. Are you ready?
이런 노래들이 왜 요즘에 많아졌느냐 먼저 설명드리면, K-팝은 어떤 패턴의 유행이 오면 그게 히트를 치면 워낙 지금 K-팝 팀들이 많으니까 그런 곡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또 금방 식상해지죠. 그러니까 또 다른 패턴을 찾게 되는 건데, 이제 기존까지 유행했던 K-팝의 진행은 뭐 A 멜로디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는 그건 다양하죠. 근데 뭐 거기서 뭐 뚜두다다 뚜두다다 이렇게 하다가 라라라라나나나나 하다가 B 멜로디에서 이런 노래처럼 나나나나 하고 멜로디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비트로 뚱뚱땅땅 뚱뚱땅땅 뚜두다다 뚜두다다 이렇게 고조시키고 메인 멜로디로 딱 전환을 해요. 근데 기존에는 그러면 메인 멜로디에서 나나나나나 하고 이렇게 머니 코드 멜로디로 진행을 시킨 다음에 메인 멜로디를 A랑 B 파트로 둘로 쪼개서 캐치한 멜로디 보여주고 B에 가서 뭐 나나 이렇게 스타카토 멜로디 하거나, 이제 떼창 합창하거나 워워워 뭐 하거나, 아니면 콜러스 워워워워워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진행이었어요. 그러면은 랩으로 이제 전환하고 다시 요 패턴 한 바퀴 돌리고 댄스 브레이크 넣고 뭐 브릿지 멜로디 넣고 다시 하이라이트로 가서 하이라이트에서는 사운드 비트 엄청 고조시켜서 폭발시키는 이런 진행. 이 진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좋으니까 이런 곡들이 많이 히트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많이 나온 거죠. 문제는 이 패턴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은 곡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식상하니까 다른 패턴을 찾게 되는 건데, 그중 하나가 이건 거예요. 이게 메인 멜로디까지는 전형적인 K-팝 패턴으로 가다가 메인 멜로디에서 완전 톤 다운되는 비트로 전환을 시켜서 반전을 주는 거죠. 이런 노래의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이 패턴에 약점이 있는 게, 메인 멜로디에서 극적인 반전을 줘야 되니까 톤을 완전히 많이 다운시키는 비트를 써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멜로디가 좀 심심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창작자의 센스 싸움이에요. 이 약점을 어떻게 커버하는지가 게임의 승패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그냥 완전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벌스2, 그러니까 B 멜로디에서 메인 멜로디로 오면서 예상과 반대로는 톤을 죽이는 비트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메인 파트에 A 멜로디는 이렇게 됐으면 B 파트에선 다시 톤을 살리는 반전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환을 할 때 아예 톤을 다운시켰던 것처럼 여기서도 톤을 반대로 엄청 오버해서 살려야 효과가 난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들어볼게요. 박재범님 노래를 들어보면 박재범님은 이 약점을 포인트 멜로디를 삽입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한 느낌이에요. This, that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포인트 훅을 넣고 포인트 안무를 넣어서 뭐 캐치하게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곡의 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센스 있게 대처를 한 건데, 그래도 저는 이것도 약간 심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곡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에게 주는 곡이라서 박재범님이 뭐 혼신을 다해서 작업한 곡은 아닐 거예요. 근데 소디악도 여기에서는 포인트 멜로디를 넣고 B 파트로 가서 약간 톤을 살리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this that. 근데 멤버들의 보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 포인트 멜로디가 잘 살진 않았고요. 저렇게 애매하게 톤을 높이는 것은 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노래 중에서 괜찮았던 노래가 그 박재범님 저 신곡과 같은 방송인 피크타임에서 나온 신곡 중에 있었거든요. 캐미널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도 역시 톤다운 비트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작곡가가 요 톤다운 비트가 좀 심심하다고 느꼈는지 여기서 굉장히 뻔한 추임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심심한데 뭘 넣어야 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전 요걸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 추임새 없어도 문제 없거든요. 어쨌든 이 노래는 이후에 B 멜로디에서 다시 멜로디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도 괜찮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더 좋은 곡이 나왔거든요. 세븐틴의 신곡인 손오공인데요. 이 노래도 메인 멜로디까지는 전형적인 K-팝 진행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톤다운 비트 전환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B파트에서 톤을 올려서 달리죠.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패턴이에요. 이후에 다시 전형적인 K-팝 진행을 가거든요. 네, 랩으로 전환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남은 문제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거든요. 이미 톤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갔네. 아, 이 뒤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갔어. 세븐틴은 여기서 이제 비트 전환을 다시 하고 에필로그 파트를 아예 추가하면서 끝을 냈네요.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으면 여기서 현악기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아예 새로운 악기를 많이 넣어서 톤을 한번 더 높여보려고 시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판단도 괜찮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세븐틴이 역시 감각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감동을 하게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상상을 하던 것을 이게 구현을 하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저 B파트가 굉장히 대단한 멜로디나 뭐 대단한 리듬이 아니에요. 굉장히 흔한 리듬인 거예요. 이게 약간 라틴 음악에서 나오는 리듬이기도 하고 스맨파에서 나왔던 그 라우? 그 메인 리듬이 이런 리듬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 대단한 비트를 만들어서 저기 B파트에 넣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져다 넣을 수 있는 비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못했을 때 지금 세븐틴은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선택한 것이 센스라는 거야. 저 B파트에 어떤 비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뻔한 노래가 되느냐 힙한 노래가 되느냐의 갈림길인데 거기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힙한 노래의 구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세븐틴에게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K-팝의 작년에 휘슬 사운드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 사이렌 사운드. 그때도 이미 이런 사운드가 한창 유행이 돼서 이런 곡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세븐틴이 하디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노래에서 그런 사이렌 사운드, 휘슬 사운드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사운드를 그냥 뻔하게 쓰지 않고 약간 다르게 굉장히 적절하게 썼었어, 세븐틴이. 그래서 제가 세븐틴을 좋아하게 되더라고, 세븐틴 노래를. 그런 면에서는 아이브의 키치도 굉장히 잘 만든 노래다. 이런 패턴이 유행하니까 키치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간 거다. 이런 곡들은 K-팝 댄스의 전형적인 진행을 따르다가 메인 멜로디에서 갑자기 톤 다운 리듬 전환으로 하는 건데 키치에서는 반대로 R&B처럼 톤 다운으로 시작을 해서 K-팝 댄스 음악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리듬 전환을 K-팝 댄스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스다. 트렌드가 생기면 그것을 따라가서 트렌드는 취하되 똑같이 하지 않는 거죠. 참고로 제 채널에 일본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 소디에게 팬들도 계셔서 메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소디에게 데뷔 앨범이 피지컬 앨범으로 발매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팬분들이 뭐 앨범을 살 수도 없고 덕질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팀에 일본 멤버도 없고 지금 일본 활동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홍콩 본사의 한국 지사라서 일본 네트워크가 약한 상태다. 앞으로 일본 멤버를 추가는 할 것 같은데요. 일본보다는 중국을 위주로 그쪽 아시아 쪽에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K-팝 팀이라고 해서 일본 멤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확실히 필요한 일인데 이 팀이 데뷔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데뷔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데뷔 멤버에서 탈락한 멤버가 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확실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홍콩 쪽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돈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런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팀들이 각자의 그런 배경의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K-팝 저변을 넓혀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일본 팬분들이 그런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채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오직 이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